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뉴스나 보고서에서 정말 수많은 숫자를 보잖아요? 바로 통계 말이죠. 근데요, 이 숫자들 정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건 아닐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힘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1 더하기 1은 언제나 2니까요. 뭐 그건 맞죠. 하지만 실업률 5%, 경제성장률 3% 같은 이런 통계도 과연 그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숫자의 세계, 거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변했죠.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뭔가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등장한 게 통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이 복잡한 사회를 한눈에 딱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말하자면 현대 국가의 새로운 언어가 된 셈이죠. 네, 맞아요. 통계 덕분에 우리는 사회라는 이 거대한 숲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개별적인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통계는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믿음직한 도구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믿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는 개념이 있거든요. 바로 측정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자로 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실업이나 경제 같은 이런 사회 현상도 원래부터 객관적으로 딱 존재하는 무언가를 그냥 측정하는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랭 데로지에르가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측정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든 약속, 관례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에 있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그 경제라는 거요. 이게 과연 저기 있는 저 나무처럼 혹은 사람의 키처럼 원래부터 그냥 딱 존재하던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한 일종의 개념에 불과한 걸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역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통계라는 게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약속일 수가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통계가 애초에 만들어지는 그 목적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실제로 물건이 팔리고 돈이 오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 자체는 진짜로 일어나죠. 이건 실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GDP라거나 소비자 물가와 같은 어떤 범주로 묶어서 숫자로 만드는 그 과정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처음부터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아주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그 목적이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관리입니다. 관리. 국가는 경제를 조율하고 사회정책을 만들고 또 사회 전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통계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세상을 그냥 비추기만 하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통계가 단순히 세상을 관리하는 도구를 넘어서 어떻게 그 숫자 자체가 권위를 갖게 되는지 이 부분을 시오도어 포터라는 학자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어도어 포터는 통계를 사회적 기술이라고 불러요. 소셜 테크놀로지.
이게 그냥 단순히 현실을 보는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포터가 한 이 말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계량화는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숫자로 딱 보여주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딱 남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권위가 탄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예산을 더 줘야 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지원한다 라고 기준을 딱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 결정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처럼 보이게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숫자는 시끄러운 논쟁을 잠재우고 그 자체로 권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통계가 세상을 그냥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구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숫자들 사이 그 행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요, 결국 이 하나의 관점 변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비추기만 하는 거울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현실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잘라내고 또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요,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통계는 누군가의 선택과 목적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주 객관적으로 보이는 얼굴 뒤에는 권위를 만들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측정했냐?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걸 측정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라는 아주 익숙한 세계를 조금은 낯설게 한번 여행해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세상을 볼 차례예요. 다음에 어떤 통계를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시겠어요? 아마 그 질문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